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6박 8일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로 새해 첫 순방 일정에 나섭니다. 아랍에미리트에는 100여 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 사절단이 윤 대통령과 동행해 원전과 방산 인프라 등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인데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중동 지역으로 확산하는 교두보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해외 외교 일정을 아랍에미리트로 결정을 했습니다. 방산 세일즈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방산 관련주 이번에 조금 더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정확히 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부터 체크해 볼까요? 예, 일단은 14일부터 19일간 지금 첫 순방을 나서고 있죠. 지금 네. 6박 8일 일정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를 먼저 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스위스에 지금 다보스 포럼에 지금 이제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일단은 경제사절단 뭐 지금 10개의 기업으로 좀 100개 기업으로 좀 구성돼서 많습니다. 네. 좀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 윤 대통령과 동행을 하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앵커님께서 방산 말씀하셨지만 원전 세일즈도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 여기 또 에너지 관련된 쪽까지도 제가 볼 때는 같이 좀 네. 테마로서 엮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원전, 방산, 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좀 같이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첫 번째로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는 14일부터 17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의 국빈 방문이 지금 거의 1980년 지금 양국 수교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네. 좀 특별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가서 확실히 전방이 이제 세일즈 외교 분명히 네.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여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원전, 에너지, 방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우주, 보건의료, 뭐 스마트폰, 문화 콘텐츠까지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원전에 대한 그 세일즈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바라카 원전도 분명히 방문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바라카 원전이 사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좀 원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미 1호기랑 2호기는 좀 준공을 해서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고 3호기가 이제 올해 좀 준공을 앞둔 상태, 4호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상징성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어떤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수주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스위스로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 지금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 여기서는 지금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는 뭐 삼성전자 지금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게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제 인텔, IBM, 퀄컴 같은 이제 CEO들과 좀 자리가 만찬이 되면서 결국 이제 글로벌 간의 어떤 지금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지금 윤 대통령과 함께 같이 갔던 재벌 총수들 간의 어떤 교류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당히 지금 이제 6박 8일 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국가별로 보게 되면 아랍에미리트에서 어떤 MOU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제 기업들 간의 어떤 좀 이런 좀 기업에 대한 어떤 기술 교류 이런 네. 부분에서 좀 윤 대통령이 좀 어느 정도 좀 정부가 자리를 마련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뭐 관련주들 어제부터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그쵸.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정부 그 고위 관계자가 네.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네. 할 정도로 조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되게 많아요, 분야가. 그렇죠? 네네. 다방면으로 지금 외교 세일즈를 펼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좀 어떠한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는 좀 선호하시는 종목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명확합니다. 명확하게 저는 이제 어떤 거죠? 원전 섹터를 무조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안에서 대장주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원전 관련된 어떤 이제 뉴스들이 사실 지난주 주말부터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뭐 이제 아프리카로 수주를 하러 간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이런 좀 원전 세일즈 관련된 부분도 나왔었습니다만 네. 사실 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한수원과 지금 웨스팅하우스 간의 어떤 소송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국형 맞아요. 원자로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수주할 때마다 어쨌든 웨스팅하우스가 상당히 소송을 하면서 좀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뉴스를 좀 체크해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 두 기업 간의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좀 가기 위한 두 회사들 간의 어떤 물밑 작업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줄 테니까
소송을 좀 취하를 해주고 이제부터 수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너의 로얄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해서 수주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해달라는 어떤 이러한 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송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했던 걸 우리가 또 이제 하도급이라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도구 받게 된다고 하면 또 추가적인 또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원전에 대한 세일즈 외교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밑에 지금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정책주로서 또 이제 또 어떤 악재 해소로서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탑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